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올라오고 계신다고 방금 연락이 왔으니까요. 올라오시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곧 오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분도 혹시 뭐 봉도사가 이분이 지각을 가끔 하시는데요. 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뭐 본인은 뛰어오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오늘은 핑계를 대나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좀 이따. 혹시 뭐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주 연속 지각 실화 네 오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기 오셨네요. 지금 누구 하나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으시죠. 오늘 뉴스 예전은 잘했어요. 내가 보면서 왔더니 오늘 오는데 글쎄 왜 늦으세요? 항상 회의가 늦게 끝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꾸만 그러면 공중파 다음 달부터 할 때 공중파 늦어버려요 그냥. 아니 뭘 잘하셨다고 지금 어서 지금 갑질을 하세요. 참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현주 의원은 어제 출연했죠. 근데 왜 저한테 앵커 이름도 몰라. 그 앵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들어오시면 이 얼음물을 끼얹어 버린다고 제가 얼음을 뻥 좀 치지 마세요. 머리도 안 깎고 나처럼 머리를 좀 깔끔하게 깎고 다니세요. 일단 하여튼 오늘 일단 공식적인 사과 한번 하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2주 연속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3주 연속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기만 해보세요.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는요. 무속인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왜 무속 논란이 자꾸 일고 있는가? 그걸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저희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도 김건희 씨 발언이 나는 도사님들하고 뭐였죠?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도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사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뭐 이러면 도사님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들었나 봐요. 다들 도사님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도사들과 도사들과 자 그렇다면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해서 그런지 안 들렸나 봐요. 진짜 전 기억이 안 나요. 영적인 사람이라 이런 거는 도사들과 얘기하며 영적인 것을 얘기하기 좋아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렇죠 이런 거죠. 준비할 시간 없어.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라 책 읽고 도사들과 얘기하고 이런 어떤 도사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련의 의혹을 가진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손바닥 왕자,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자꾸 도사 논란,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건진 법사 이분은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본방에서 제가 사실 여부를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께 확인해 보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드나든 건 맞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나 어떤 공식 직함도 맡은 적이 없었고 뭐 선거 관련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쪽 폐쇄한 거는 그래도 조금의 논란도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조치다. 뭐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도사는 친숙하시잖아요. 본인이 도사 얘기를 자꾸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도사 하다 보니까 정 의원님을 저는 이제 봉도사란 닉네임이 붙은 거는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제가 봉도사란 닉네임 쓰니까 무슨 정도사 무슨 예측한다 무슨 어떤 사람은 또 봉스트라 자기를 봉스트라다 무슨 뭐 전스트라다 무슨라고 하면서 이제 DS들을 막 날리는데
저는 이제 정치 상황을 예측한 게 정확하게 몇 개 이제 예. 맞았던 게 뭐 있고. 물론이죠. 누가 정 의원님 보고 누가 뭐 진짜 도살까봐 도살하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건 애칭이고. 네, 애칭이고. 애칭인데 이제 지금 그 선거 와중 정치권에서 도사 논란은 2012년 예.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 기운이 어른어른했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은 최순실의 책자도 내지 말라 하는데 거기 뭐 독재 국가인가요? 민주당에서 무슨 이번에 대해서 그 조용하게 네거티브 대응을 하지 말라고 당에서 무슨 그런 지침이 났다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예. 전 잘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제 우리가 합당을 했으니까 예. 선거는 시끌벅적하고 문제 있는 건 문제 제기하고 하는 거죠. 당에서 무슨 지침을 내려요. 무슨 획일적인 사회도 아니고.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자, 최순실도 그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정식 목사라기보다는 무속인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최순실 씨도 약간 이제 그런 계통이었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있을 때부터 이제 이 얘기는 오래된 얘기예요. 예. 2019년 11월 2018년인가 예. 그 기억이 정확한 19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재벌가의 그 홍모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약속에 있어서 예. 거기 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동아의 대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예. 있어요. 2019년 11월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2000 몇 년이요? 2019년 2019년 11월호로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9 맞을 겁니다. 그 해가. 그래서 이제 예. 그때 대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이제 윤석열은 결국 대권 준비를 하고 정치 검찰이었다. 예.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비판하거나 혹은 신동환 이런 등등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썼는데 예. 대호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 대윤 소윤하면서 예. 윤석열을 대윤이라고 부르고 별명이 대호라 그랬었잖아요. 큰 예. 호랑이라고. 예. 그 대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예. 어제 그저께 이제 김건희 씨도 뭐 우리가 총장 될 줄 알았어, 뭐 대통령 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에 따르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예. 예. 그 대호 프로젝트라고 했고 대권 네. 가는 프로젝트를 오래 전서부터 했고 그 와중에 조국 장관도 그거에 그 희생물이었었다. 예. 라는 그게 설이 신동아 기사예요? 신동아 기사는 이제 네, 그 뭐예요? 홍석현 홍모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네. 무속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 예. 이제 무속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무속인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도 예. 무슨 인터넷 그 전봐주는 예. 역술 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쪽하고 좀 친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다가 예. 손바닥에 왕자 논란이 저게 무슨 그 주술 아니냐. 예. 예. 그리고 그 무슨 그 라마다 르네상스 예. 거기에 또 뭐 조남욱 회장 예. 하고 같이 그 어울릴 때도 무정 스님이라고 한 사람도 뭐 정통 스님이라기보다는 무속인이었고 예. 이번에 뭐 건진 법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천궁 예. 도상가 뭐 예. 그런 분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무속인들이 이렇게 그 있다는 설과 예. 제보와 정보와 기사가 넘쳐나잖아요. 그게 김건희 씨 쪽에서 원래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로 추정되는 거죠. 지금 추정 자체는. 그런데 윤석열 씨 후보도 거기에서 예. 그 예외는 아닌 듯 하잖아요. 예. 분위기는요. 예, 손에 왕자 쓰고 그런 거 보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거 쓰겠습니까? 예? 아니, 대권 후보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윤석열 후보가 정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대권 후보를 비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정치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쓰겠느냐? 정치인의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여기다가 왕자 이런 걸 쓰고 다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럼 비정상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 의원님? 이상하다는 거죠. 예.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식에. 예. 좋습니다. 그건 뭐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불공정과 비상식스럽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무속인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은 이게 더 논란이죠. 예. 난 그 법사 모른다. 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꽤 측근이고 잘 아는 사람처럼 비치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면. 예, 그러나 동영상 지금 보면. 국민의힘 공식적인 주장은 거의 잘 모르는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다. 처음에 완전히 발뺌하다가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 보면은 지금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워터게이트 도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됐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더 문제다. 예. 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진 법사도 뭐 부인이 뭐 그런 분들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와서 좀 도와줬습니다. 예. 당당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까요? 예. 본인들도 당당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예. 네트워크 뭐였죠? 그 부분을 폐쇄한 거. 네트워크 위원회인가 조직을, 뭐 조직위원회인지 하늘과 네트워크를 했나 보죠. 예.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발뺌하는 게 뭐 아직 발뺌이란 증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딱 잡아댔다가 뭐 드나든 거는 조금씩 그리고 물 스며들듯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예. 너 훔쳤지? 그러니까 아니요. 5원밖에 안 훔쳤어요. 10원밖에 안 훔쳤어요.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요. 뭐 한 방송에서 다른 방송을 봤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본 걸 본다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 MBC는 취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날 김건희 씨가 보도하는 걸 보고 도대체 MBC는 무슨 방송국이지? 왜 긁으시죠? 난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방송을 하고 왜 그거 비판을 자사 방송 비판 좀 하세요. 나 그거 비판하러 왔어 오늘. 한번 비판해 볼까요? 아이고 참 제가 좀 비판하기 좀 놔두세요. 하세요. 예. 하세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 철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하품을 하네. 아유 또 좋을 얘기 나오고. 하품을 하는 게 아니죠. 웃는 거, 비웃는 거지. 무슨 입을 벌리면서 하마예요, 비웃는. 그런데 표정이 철학은 무슨 개뿔이야. 선거 때 개인 비리를 손대지 말라 그래요. 저는 제 주위에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개인 비리는 진영을 단결시킨다. 법적이거나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라. 윤석열 장모 구속될 때요. 지지율 한 5%에서 7%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줄리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부장 법적 리스크를 문제 삼은 거죠. 본인이 무슨 윤호진 사건에 대해서 말아먹은 것이 있었는지 부산저축은행 2011년 대검 수사 이과장 있을 때 그게 더 이상 수사로 진척되지 않은 게 본인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한 이런 제도적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리스크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했고 부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대줬는데 돈을 대주고 손해를 본 건지 정말 돈을 주가 조작하는 걸 알고 종잣돈을 대준 건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는 거예요. 그다음 장모는 정대택이라고 하는 분과 무슨 소유권 분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349억이라고 하는 잔고 증명 이런 걸 했는데 검찰에서도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까지만 하고 사기까지는 안 놓고 갖고 1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 설명하시는 그거를요. 그러면 양대택 전 검사랑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양재택 양재택 전 검사랑의 관계가 왜 김건희 씨의 언급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리도 그래서 저는 줄리 안 합니다. 그래서 줄리가 무슨 인터넷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그거 찾아봤더니 어머 끔찍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강남의 한 유흥 음식점에서 예. 일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 자주 출연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고 예.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라고 하는 진보 진영 매체의 그런 방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MBC는 예. 국민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눈높이로 방송을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예. 정치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예. 하는데 줄리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 왜 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해명을 하려고 했는지, 줄리는 무엇이고 왜 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여기서 왜 그 부분을 해명했는지를 네. MBC라고 하는 공중파 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중파 방송을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간단해요. 예. 줄리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예. 한때 강남의 모 유흥음식점에서 예. 일을 했다라고 하는 진보진영 유튜브 매체들의 제보가 있었고 예. 또 거기서 봤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잇따랐기 때문에 예. 여권 진보진영 측에서는 김건희 씨가 거기서 일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 본인이 줄리로 자기는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한 것입니다. 예.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예. 아, 줄리는 인터넷 게임이 아니었구나. 예. 줄리는 무슨 영화 그 노래 가사가 아니었구나. 예. 그 다음에 저는 동거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가 쉬어서 예. 그 유부남하고 동거를 했습니까? 또 예. 어떤 엄마가 딸을 팔아먹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아니 뭐 저는 앞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네. 아, 역시 유능한 건순표 앵커는 아시는군요. 저는 몰랐어요. 왜 저같이 바쁜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게 합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예. 아주 그 땡큐 MBC 그 요즘 피정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만요. 17% 나왔어요. 시청률. 국민 850만이요. 예. 동시에 거기 앉아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50만을 왜 MBC는 우롱을 합니까? 우롱이 아니고요. 제가 뭐 저희 잠깐만요. 예. 김건희 씨가 누구와 동거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보와 이런 설이 있었는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누구하고 동거했었다는 겁니까? 양재택 검사라고 하는 분하고 동거했다는 설이 있었다. 예. 그리고 무슨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해외 여행을 같이 갔었다고 예. 하는데 패키지 여행이다. 예. 그리고 사모님도 알고 있었고 사모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무슨 미국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못 갔다. 예. 그럼 그때 사모님은 예. 양재택 씨는 그 당시 검사는 애들이 미국인지 어딘지 외국으로 유학가 있어서 부인이 거기 가 있는 기러기 아빠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예. 이 여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 부인은 정말 한국에 있었는지 예. 아니면 부인은 기러기 그 아빠가 돼갖고 그 애들을 데리고 외국에 있었는지 예. 만약 외국에 있었다라고 하면 김건희 씨 얘기가 사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예. 김건희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 당시 부인은 외국에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다. 예. 이런 거 왜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럼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영세 상인들이 굶어 죽기 힘들어갖고 무슨 사법고시 법정 외우듯이 정의원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좀 잘못했으면 같은 동사 방송국의 소속 기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웃어요? 어디서 웃음 갑질을 하고 있어? 늦게 온 거 한마디 했다가 제가 된통 당하네요. 이걸 웃음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웃음으로써 알겠습니다. 대충 무마하려고 네, 하는 게 네. 누구하고 동거했습니까? 예. 국민들은 몰라요. 누가 들으면 제가 동거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예. 그런 걸 설명을 해줬으면 아니 본인도 해명을 하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그러면 이 해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당한 해명인지 이 공중파 방송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예. 거두절미하고 그만 뚝 내보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 진짜 17%면은 850만인데 예. 진보진영 보수진영 유튜브 열심히 보는 사람도 50만도 안 됐을 거예요. 나머지 800만 명은 저게 무슨 얘기지? 예. 이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럼 친절한 만나면 좋은 친구가 그래요? 친구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까? 이제 얘기 좀 무슨 만나면 좋은 친구야? 틀면은 짜증나는 친구지. 이번 스테이트 보면
만나면 짜증나는 친구. 자,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엠빙. 엠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왜 그랬대요, 그 사람들은? 뭐, 아니, 스트레이트는. 정 의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 부분. 맞죠, 얘기가, 제 얘기가. 그렇게 방송되는 게 맞다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건 일리는 없을 수도 있고 일리가 있다는 말 자체가 개드립을 날려고 그 대목에서 또 진짜로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해요. 예.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거로 가처분 걸고 그렇죠? 10개 중에 3개는 방송하지 마라. 무슨 선거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위축될 수가 있죠. 위축됐다기보다는 보수적 방송을 할 수 보수적 관점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그 전두환 시절에도 보도 지침으로 해갖고 보도 못하게 할 때 그때 살아있는 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사를 보면 모르지만 곱씹어 보면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 울분과 정의로운 기사를 내려고 했던 그 기자 정신은 더 이상 MBC에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 취재진한테 직접적으로 왜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들은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만약에 제가 이게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면 그 어떤 취재는 선택과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부담을 가질까 봐서 제가 어떤 그 선배 입장에서 꼬치꼬치 물으면 그러나 제가 추정하기는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가처분 신청이 있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고려를 좀 보수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고려 이게 무슨 위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법적 고려를 보수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제 추정입니다. 추정. 보수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 용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비겁했다. 전문 용어로 쫄면 그만 드셔라. 쫄았다. 네? 그 눈을 그 참 재수없게 뜨시네. 아니 눈을 흰눈을 뜨고 말씀을 하세요. 안 그래도 살만큼 충분히 사는 사람들이 급여도 잘 받고 오랫동안 평균 그분들 이명박근혜 시절에 어디 좌천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요? 거기 또 좌천될까봐 겁먹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 내 이해하죠. 아니 그분들이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엄혹한 시절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절대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적인 제 추정 물론 아까 이제 제가 전화 받아 왜 그 부분에 이렇게 요 부분은 더 이렇게 나갔으면 좋지 않았겠니? 객관적으로 그 내용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그랬더니 좀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안 해줬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보 줄 나이가 뭐예요? 줄리를 빨리 들어갔던 줄 나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7월 이런 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저건 줄 나이가 아니라 나는 줄리라고 들었는데 혹시 잘 모르니 MBC 권순표 옹에게 가서 내가 묻겠다. 옹이 뭡니까? 옹이. 옹기종기 모였는 사람을 옹이라 그래요. 본인보다 20살 어린 사람한테 옹이 뭡니까? 20살이요? 그럼 지금 미성년자예요? 자, 그 부분 그래서 MBC는 사기 방송을 한다고 하니 그리고 왜냐하면 원 제보자 백은종 선생께서 괜히 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좀 섭섭하잖아요. 하여튼 정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분명한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MBC의 발전을 위해서 대신 전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럼요. 그리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지 만나면 짜증나는 친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위축되고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 제가 추정하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이러면 굉장히 법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주도했던 그 책임자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그분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정봉주 TV. 거기 한번 출연시킬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따져 묻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구두로 좀 패고 그러게. 이걸 방송이라고 냈냐고. 한번 좀 조정할 의향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본인 방송 지금 정봉주 TV에는 이렇게 오늘 정봉주 TV를 보면요 MBC를 아주 박살을 내기 쉽습니다. 이게 방송이라고였지. 정 의원님 너무 그러지 마실게요. 연봉을 1억을 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기껏 하는 게 이런 방송이라고. 연봉 얼마예요? 제가 제 연봉 146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입니다. 예. 어제는 김재원 의원 나오시고 또 본방이에요. 오늘 최영두 의원 나오셔가지고. 너 김재원 의원이야? 예. 김재원 최고위원? 예. 우기쟁이? 우기쟁이 됐어. 요즘 그냥 무조건 우기쟁이. 아이고. 하여튼 뭐 저는 우기쟁이. 저는 뭐 그런 조심하라 했어요. 그분 왜 그러냐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려고 하는데요. 예. 거기 다른 막강한 사람이 또 출마 준비한대요. 어디 보궐선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자치단체장. 하여튼.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또 우기쟁이가 나더러 허위사실 유포라고 형까지 막 걸어버리면 큰일 나. 예. 어쨌든 너무 어떤 최영두 의원까지 나와서 막 항의해요? 뭐 아니 그 당의 공식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MBC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쪽만 해도 피곤한데 정 의원님 늦게 와서 뭐 한 건 뭐 했다고 아니 저는 그건 느꼈어요. MBC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는 사람은 무슨 걸크러쉬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익숙한 목소리였었어요. 방송에서 사과하는 그 목소리는 가성의 목소리고 위장된 목소리고. 이 자리에서 저도 똑같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은 물론 사과하는 자리니까 가라앉고 얌전한 태도를 취하는 건 맞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이 사과하는 태도는 평소의 태도랑 나는 연기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는 뭐 저는 제 주관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진정성도 없는 사람들이 그쪽 진영 사람들은 다 진정성도 없고 진실도 없고 세상을 연기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김정일 위원장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이거 방송 듣는 분들에게 내가 공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30대 40대 사업하고 세상이 좀 힘들 때 이른바 무속인들에게 가서 점 같은 거 사주 같은 거 좀 봤어요. 그분들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요. 뭐 그런 목소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건 개인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관인데 무척 익숙한 목소리여서 털털하게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털털하게 하면서 말들을 꽤 잘하는데 아주 우리처럼 빼어나고 수려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굴리듯이 무르르듯이 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속인데 특징적인 어투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지금 저는 예를 들어갖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갖고 지금 말이지 언니 오빠 오늘 웃는 모습이 에휴 앞으로 인생이 말이야 동생 나한테 어차피 양다리 걸쳐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 그럼 뭐 이재명이 된다고 무슨 뭐 누가 뭐 주겠어 동생 자 한번 내가 저거 할 테니까 복채 오늘 복채 얼마 준비했어 이런 느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그 얼마나 다니셨길래 그 어투를 잘用겠네. 옆에 계신 할머니 누구셔? 여기 있습니까? 예, 등에 앉아있네. 아이고 등이 좀 많이 결리겠어. 등이 결리더라고요. 오빠는 아유 이거 나 때리는 건 누구야? 오빠가 같이 한 사람 나 때려. 아유 그만 때려. 이게 누구야?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리고 본인이 내가 좀 보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좀 잘 보는데. 내가 좀 잘 보는데 우리가 색깔이 중요하다는 그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색깔 그 말씀은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소리에 충격을 받아갖고 하는 얘기를 거의 많이 다 못 들었어요. 또 뭐 산만하게 딴짓하다가 아니요. 이게 어디서 많이 익숙한 사모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여러 쓸데없는 소리야. 나도 모르게 있다가 목이 말렸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물 좀 갖다 줘 이러지 않고 여보 물 좀 가져와 이게 지금 아이고 당신 물 가지러 갈 때 왼발 조심해 왼발 왼발 뛰고 오른발 꼭 뛰어야 돼 오른발 뛰고 오른발 뛰면 큰일 나 이거요.
가서 천벌 받고 급사를 맞을 운생이야. 그렇게 농담을 하고 들으시니까 무슨 얘기가 나는지 모르죠. 아니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고, 그러니까요. 태어난 그렇게 산만하게 들으시니까. 아니 이명수 동생. 아유 태어난 시가 2시간만 빨랐어도 우리 캠프에 왔을 텐데. 와 그럼 내가 잘해줄게. 1억 인들 못 주겠어.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아니 그래.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어? 예.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 아니 그런 느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한 아니 번도. 저는 사실 진짜로 저는 네. 그런 분들한테 가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니 물론 젊을 때 예. 제 저랑 데이트할 때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길거리에서, 사람한테 뭐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길거리 있는 분들이 약간 하수여서 예. 자기 그 집을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좀 센. 저는 무속인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딜 보고 웃어? 지금 누굴 보고 웃는 거야? 아이고. 대답 드릴까요? 예. 너 보고 아유, 웃는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같이 온 사람 자꾸 때려. 얼마나 다니셨길래 이렇게 흉내 잘 내십니까? 네? 아이고 1억 줄게.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예. 굴리면서 말을 빼는 그런 묘한 그런 어투가 어떤 특유의 있어요. 톤이 있습니까? 톤이 그분들은? 중저음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예. 본인들이 주는 신뢰를 예. 예를 들었고 예.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아나운서들, 판사들, 예. 검사들 직업병들이 있거든요. 예. 그 말투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런 말투가 있습니까? 가급적 숫자 속에서도 말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죠. 제가요?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제가요? 아니 권순표 앵커 숫자 쓰세요 이러죠. 안주 뭐 가져올 거야. 거짓말까지 하는지. 18,000원 웃기고 있어. 어제 키웠을 때 16,000원이 또 올라갔어. 아이고. 거짓말까지 하셔. 아이고 여기 뭐 복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 술값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유의 느낌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무속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예. 이유가요. 거기 기대서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강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하다 네. 보면 진짜 1+1이 아니라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이잖아요. 예. 우리가 선출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예. 그걸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했잖아요. 예. 그게 국정농단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1+1이 아니라 1+한 3, 4쯤 되겠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들로 보면 이러면 이거 탄핵 이거는 뭐.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최순실이나 김건희 그 어법을 하게 되면 아이고 그만해요, 좀. 대통령 우치가 하라고 줬지 남이 하라고 줬나. 아이고 그만하셔요. 예. 대통령 연봉 1억이야? 잘하면 1억 더 주지. 하는 거 보고. 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니 우리 저기 그 작가님들 댓글러들이 지금 댓글 쓰면서 비슷하다 그러지 않아요? 안 봐요? 댓글 안 보고 핸드폰만 보고 계시네. 예? 그래서 아니 그 목소리 똑같잖아요. 똑같다 그러죠 많이. 뭐 끄떡끄떡 이러는데 한번 그 똑같이 말해보세요. 그 목소리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이 굉장히 어떤 파괴력 있는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네. 그 조직 자체를 금방 하루에 없앤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같단 말이에요. 진짜 무속인이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런 거에 정권 교체 심리가 55%안 무너지고 조금 더 올라갔잖아요. 예. 자꾸만 그 사람들 말투 쫓아가려고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습관됩니다. 예. 이 정권 교체 심리가 무척 단단해요. 예. 그런 것까지도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이거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 이러다가 예. 이거 최순실 꼴 나는 거 아니야? 정권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혼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예. 예? 이게 관련 보도를 좀 보면 더 예. 심각한 게 있어요. 아까 세계일보로 저는 기억하는데 세계일보가 왜 그쪽이 공격을 했는지 아세요? 왜요? 세계일보만 해도 정통 종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이 사람들 그런 배경이 있는. 국민일보나 세계일보 이런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보도 내용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죠? 어느 보도 내용?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거기 건진법사예요? 건진법사?
아니 신천지 이만희 압수수색을 당시 이건 팩트 부분은 대검에서 거부를 했어요. 압수수색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그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그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인데 저도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이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하라고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당시 대검에서 거부를 했는데 그때 논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러이러한 근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취재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누구의 측근, 그러니까 이 무속인의 측근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보도를 한 거예요. 이 보도는. 근데 건진법사가 당시 총장에게 이만희도 영매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당신 대통령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다면서 그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게 보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물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세계일보가 승부수를 띄웠네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그 보도가 맞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그거는 근데 그 보도를 어떻게 증명을 할지 MBC 스트레이트하고 순간적으로 비교가 되는데요.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었네. 세계일보에. 저희 왜 이렇게 싸울 자세를 하고 무슨 로또 와일로 개예요? 이러고 딱 싸울 준비를 하게. 저희 젊은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있는데 왜 스트레이트 그렇게 보도가 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전 그렇게 존경하는 기자가 정말 MBC 기자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기자들 많거든요. 자, 일단 이 얘기 그런데 아니 세계일보 기사 보고 반성되잖아요. 이건 아직 물론 증명되진 아직 않은 보도니까요.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하여튼 이 보도가 맞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은 맞아요. 근데 이 보도를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우리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맞다는 전제하에서요. 맞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농단 사건이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맞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보도를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걸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야 되겠죠.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저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저걸 세계일보를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고소를 안 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캥기는 게 없어도 고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논란을 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갖고 지금 인터넷에 도는 건 이런 얘기가 돌아요. 건진법사도 사실은 신천지와 한 계파 아니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돌아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우리처럼 뜨문뜨문 보는 사람들 위해서 보도는 항상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는 그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좀 늦지 좀 말고 오셔가지고 제 시간에 이런 말씀 해주시면 더 많이 듣잖아요. 아니죠. 좀 늦었는데 늦은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늦은 주제에 바른 소리 하는구나. 역시 정봉주는 봉도사구나. 자, 그런데 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속해 있는 그 종교 단체, 그 종교 단체가 오늘 이것도 보도 내용인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보도 내용인데 그 종교 단체가 이상한 일을 회개망측한 일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대요. 과거에 뭐냐면 소를 살아있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설이 갈려요. 살아있는 걸 그랬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소를 마취한 상태에서 가죽을 벗겨서 해가지고 소가 쇼크 살했다는 하나의 설이 있고 죽은 소를 해서 하여튼 그 모양이 끔찍하니까 거기 그 행사에 나간 어떤 어른들이 애들도 보는 데서 항의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정상적인 종교단체는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조계종에서도 무슨 조계종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크게 항의했죠. 조계종에서는 무관하다. 그건 당연히 조계종 입장에서는 펄쩍 뛸 수밖에 없죠. 근데 하여튼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가 강남에 살면 그쪽에 유튜브를 하면서 강남 MBC라고 하면 MBC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내버리죠.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럼 내가 니네 날 보내면 이제 니네 나도 저기도 영매이기 때문에 영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MBC가 네 알겠습니다. 수사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참 힘들어하시네. 아니 제가 오늘 참 힘들어하세요. 제가 어제 오늘 그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아니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지쳐있는데 정 의원님이 그 중에 가장 지치게 아니 근데 어제 이현주 의원 와갖고 별로 지치게 안 했다 그러던데. 이현주 의원은 뭐 그러시지 않고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망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은근히.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본인은 부인하겠죠. 나는 내심 보는 거죠. 마음속에 이기는 거야. 예. 오늘 참 힘들어하시네. 빨리 끝내야 될 것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력을 정 의원님 모시고 난 다음에 기력이. 근데 동접을 여기 좀 띄워주면 안 돼요? 동접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 화면이 안 나오는 바람에 원래 잘 나갔어요? 8천 9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정 의원님 그 늦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요. 그때 한 4,000분 5,000분이 나갔어요.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안 켜져 있었고? 아니 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정 의원님 안 계신데 아니 혼자로도 켜야지. 아니, 혼자는 오래 너무 얼마나 앉아 있을지 감이 안 잡혀 아니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있잖아요. 애기들 처음 키울 때 혼자서도 잘해요. 네? 만나면 짜증나는 친구. 끝낼까요? 근데 하여튼 이 무속. 근데 진짜 무속인 논란은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세계일보가 말은 못하지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검찰총장 신분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무속인들이 국가 행정에 관여를 하겠는가. 과연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으로 뽑는 게 온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국민일보 어쨌든 뭐 그 초기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거대 종교로서 하나의 의미 있는 종파들을 끌고 있는 세력들 아니에요. 세계일보를 무슨 세계일보 그 종교 뿌리를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쟁이지만 어쨌든 거대 종파를 끌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하나의 종교적 훈련을 받지 않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 또 그 집단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지적하지 않은 걸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최영도 의원님한테 들은 해명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나 이런 선거 캠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래서 그 중에 아무 영향력 없이 그냥 드나들. 그럼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다 가서 윤석열 후보의 등을 두들기나요? 하여튼 그게 공식적인 해명인데요. 그 해명이 쉽게 그렇습니까 하고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일련의 흐름 때문에 그런데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왕자 써놓은 거.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어떤 도사 얘기를 꺼낸 거.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까 하여튼 그런 어떤 일련의 이런 흐름이 단순히 드나들었을까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뭐 그런 또 이제 그쪽 업계 얘기를 들으면요. 점을 보러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꿈이 내림굿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나들다가 실제 내림굿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호감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영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촉매, 매개자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윤석열 씨의 그 배우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한간의 소문이 많이 돌았었잖아요. 항상 사업을 하면서 뭘 하면서 좀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 사주 보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대학 박사기 논문도 그런 쪽이니까. 석사인가요, 박사기 논문입니다. 석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그런 쪽이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관계가 있는데 본인이 육성으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건진법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천궁도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일상이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사입이 무슨 무당이라고 하는 점술가라고 하는 이분들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게 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세계일보는 한 발 더 치고 나간 거고, 예. 야, 의혹을 가질 정도 수준이 아니야. 예. 이거는 완전히 빼박이 증거가 있어. 예. 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예, 증거를 뭐 그냥 그 측근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예. 기자들은 항상 녹음을 뜨잖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 자기 방어 위해서 뜨는 거거든요. 예. 저거 녹음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취재하면서. 예, 뭐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허위사실 걸면은 그 녹음기 틀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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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세계일보도 어쨌든 그 레거시 미디어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예. 저런 데서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예. 보도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럼 그 보도 한 번만 찾아주실래요? 제가 직접 보면서 얘기해. 뭘 예. 치면 되냐면 검색어를 건진법사 하면 나오죠. 윤석열 검진법사 윤석열 압수수색 이렇게 쳐보면 좀 나와요. 예. 예. 한번 보도를 보면서 아우 우리 그 권순표 앵커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스트레이트하고 비교가 되네요, 벼랑간에. 예? 스트레이트하고 비교가 돼요. 전 한번 물면 가까이 갑니다. 참 밉상이에요. 스트레이트 잘하는 다음 2차 보도 때 잘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2차 보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예. 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언뜻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소스가 다 노출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도 회의죠. 예,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 이쪽 그래도 회의죠. 있습니까? 그 기사 세계일보. 나와 있어요. 어? 세계일보. 그런데 그걸로 치면 나 좀 빌려줄래? 잠깐 내 사적인 거 안 볼게요. 미안합니다. 찾았어요?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찾으셨습니까 혹시? 압수수색 권진. 이 누구죠? 그 사람 하지 말랬던 사람이 수색 이만희. 권진. 예, 이렇게 치면은 여기 기사가요. 왜 그 기사가 노컷뉴스 이거 아닌데? 이게 세계일보 보도 조선일보 말고 이게 민주당 주장한 거 말고 기사를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일단 민주당도 어디서 이런 이 기사를 보고 민주당도 공세에 나선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예. 지금 여기 보도가 나왔다고 이 강선우 대변인 얘기는 있는데 그 보도 자체가 왜 안 보이는 게 무슨 어떤 법적인 뭐 클레임을 걸어서 혹시 빠졌을 수도 있고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도를 보고 논평을 한 거 보면 그 보도가 제가 본 보도를 보긴 본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예. 야, 이거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예, 이게 조세일보라는 데서도 보면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세계일보 자체 아닌데 세계일보. 조선일보 요즘 기사 잘 써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세계일보 아닌 맞습니다. 세계일보. 예, 하여튼 세계일보 보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는 그 보도 자체는 제가 단기간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아니 이래도 나중에 전시 보도 세계일보에 따르면 그렇죠. 전시 그렇게 지인은 예. 전 씨가 윤 검사가 이만희 총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각인시키면 수사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이 있다. 예, 물어본 적이 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서 보도대로라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왜 이만희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거부한 셈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의 결정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예.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런 어떤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게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사안이 그런 의혹을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공작 뭐 이런 거로 치부하기에는 연결성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의혹이 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현님. 예.
4시 10분 넘었는데 혹시 뭐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없고 오늘 늦은 거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하는데 어쨌든 스트레이트를 조진 거로 오늘 출연에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MBC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MBC 지킴이 방송 모니터 요원으로서 그리고 그런 비판과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2차 보도를 안 한다. 아니 비판과 문제 제기 때문에 2차 보도를 안 라는 결정 혹시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 내려진 거 없습니다. 용기 있는 MBC 노조와 그다음에 MBC 젊은 기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 항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BC 사장님 보도하세요. 자, 늦게 온 거 사과 한번 하겠습니다. 또 했어요. 2번, 3번.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사과는 짧게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